속보입니다. 백악관이 자정 직전 버지니아 퀀티코로 미군 수뇌부 전원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연단에 설 예정입니다. CNN 앵커의 목소리가 뉴욕, 런던, 서울의 모든 화면을 동시에 뒤덮었다. 나는 워싱턴 특파원실에서 송신 장비를 잡은 채 굳어 있었다. 평소엔 농담도 하던 앵커가 이번엔 숨을 고르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브리핑이 아닙니다. 미국이 스스로를 점검하겠다는 명분 아래 세계 질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화면 하단에 붉은 자막이 번쩍였다. 국가 비상 소집 라스트 실드 레스트 실드 작전 개시. 그리고 그 순간 내 휴대 단말에 한 줄의 암호 메시지가 떴다. 72시간 시나리오 가동 준비 완료. 발신자 대한민국 외교전략국장 강도윤. 나는 숨을 삼켰다. 워싱턴의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던 그 시각, 서울의 시계는 이미 제국의 심장을 멈추게 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다. 오늘 역사는 전쟁이 아니라 데이터로 시작될 것이다.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인 거 아시죠?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30년째 국제분쟁 현장을 취재해온 CNN 특파원이다. 이름은 정하율. 서울에서 태어나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그리고 나는 기자로서 처음엔 정치가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찍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이 달라졌다. 어느 순간부터 카메라 렌즈 안에는 웃는 얼굴보다 협상 테이블이 더 자주 보였다. 그러던 어느 날 버지니아의 숲이 밤 공기에 잠기자 도로 끝에서부터 엔진음이 밀려왔다. SUV 행렬이 줄지어 퀀티코 해병대 박물관 앞에 멈췄다. 차문이 열리고 금빛 견장을 단 장성들이 무표정하게 내려섰다. 그들의 발소리는 마치 전쟁 전야의 북소리처럼 규칙적이었다. 합참의장, 해병대 사령관, 전략사령부 총장, 정보국장 모두가 부름을 받았다. 이유는 단 하나,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나는 CNN 기자석에 앉아 있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불신이 뒤섞여 있었다. 누구도 무엇을 위해 불려왔는지 몰랐다. 주변 기자들은 속삭였다. 훈련 점검이라는데 새벽 1시에? 아니야, 저 표정 봐. 뭔가 터졌어. 무대 조명이 켜졌다. 대통령이 등장했다. 붉은 넥타이, 흰 와이셔츠, 그리고 언제나처럼 자신감으로 가득한 미소. 그의 첫마디가 기이했다. 오늘 이 자리는 동맹의 진짜 의미를 묻기 위한 자리입니다. 뒤이어 화면에 세계 지도와 함께 굵은 글자가 떠올랐다. 방위비 분담금 한국, 일본, 독일. 순간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가 쏟아졌다. 대통령은 이어 말했다. 우린 너무 오래 다른 나라의 안전을 위해 돈을 썼습니다. 이제 그들이 갚을 차례입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단어는 칼날 같았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장이 이어졌다. 한국, 당신들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방위비를 늘리길 거부했죠. 그럼 이제 선택하세요. 13조 원 72시간 안에. 그렇지 않으면 70년 동맹은 끝입니다. 순간 퀀티코의 공기가 멈췄다. 지휘관들의 얼굴이 얼어붙고 기자석의 조명이 흔들렸다. 나는 숨이 막혔다. 72시간, 그 단어는 내게 익숙했다. 바로 몇 분 전 서울에서 받은 암호 메시지의 문구였다. 그때 내 귀에 무전이 들렸다. 정하율 송출 준비. 워싱턴 본사 연결 중. 나는 속삭였다. 잠깐, 아직 뭔가 이상해. 대통령은 이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있었다. 우린 그동안 많은 걸 참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공짜 안보는 없습니다. 뒤편 스크린엔 한반도의 위성 사진이 떠올랐다. 캠프 험프리즈, 오산 용산. 미군 기지의 좌표가 붉은 점으로 깜빡였다. 그건 경고였다. 동시에 협박이었다. 나는 헤드셋을 벗고 휴대폰을 열었다. 서울발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코드명 블랙아웃 시퀀스 72 링크 전송 중. 강도윤의 서명이 아래에 찍혀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백악관의 압박은 계획된 공개 처형이었지만 한국의 대응은 이미 그보다 한 수 위였다. 스튜디오에서 앵커가 외쳤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제 역사가 시작됩니다. 역사? 아니, 이건 신문이었다. 전 세계의 카메라 앞에서 한 나라의 자존심이 시험대에 오른 순간 대통령이 마무리 멘트를 던졌다.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한국의 대답을 기다리죠. 그리고 연단을 내려섰다.
기자석엔 오직 섬광등만 남았다. 그 순간 내 귓속에 서울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율, 지금부터 모든 방송 채널을 확보해 주세요. 우리가 세상을 뒤집을 시간은 정확히 72시간입니다. 나는 마이크를 쥐며 중얼거렸다. 좋아, 게임이 시작됐군. 기자는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건 단순한 사실이 아니었다. 역사였다. 대통령이 콘티코에서 72시간 얼터메이텀을 선언한 그 순간 서울은 이미 다른 시계를 돌리고 있었다. 새벽 2시 한강변 외교안보실 지하 3층. 작전명 블랙아웃 시퀀스 즉시 가동. 강도윤 국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잘렸다. 벽면에 걸린 대형 스크린 6대가 동시에 켜졌다. 미 공군, 해군, 우주사령부의 네트워크 흐름도와 그 중심에 박힌 수백 개의 파란 점. 그 하나하나가 한국에서 생산한 부품이었다. 이건 단순한 산업 의존도가 아닙니다. 그의 시선이 스크린을 스쳤다. 그들은 40년 전 기술을 전수했지만 이제 그 기술의 심장을 우리가 쥐고 있습니다. 그 옆엔 젊은 외교관 이수진이 있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출신 미 백악관에도 친구가 있는 인물. 그녀가 손끝으로 데이터를 조작하자 그래프가 바뀌었다. 24시간 후 F-35 전투기 부품 공급 62% 지연. 48시간 후 항공전자 정비율 38% 하락. 72시간 후 태평양 방어망 전체 가동률 41%. 강도윤은 그 수치를 가만히 바라보다 말했다. 이건 위협이 아닙니다. 그저 현실을 알려주는 거죠. 의존성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정의를요. 이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 멈추게 할 겁니까? 우리는 멈추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의존해온 시스템을 보여줄 뿐이에요. 그 시각 워싱턴의 기자석에서 나는 CNN 본사와 연결을 유지하고 있었다. 헤드셋 너머로 편집장 엘리엇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율, 서울 쪽에 이상한 신호가 잡히고 있어. 한국 정부 도메인에서 미 국방망 접속 기록이. 아니요. 그건 공격이 아닙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마 예방이겠죠. 그 순간 내 메신저에 영상 패킷이 도착했다. 프롬 강도윤. 전송 속도가 늦었다. 암호화된 고해상도 파일, 패킷명. 스위치 72 시뮬레이션. 나는 조심스레 재생을 눌렀다. 화면엔 한국의 한 제조 공장이 비쳤다. 노후한 조명 아래 한 노인이 손에 부품을 들고 있었다. 이게 미 공군 F-35의 레이더 모듈입니다. 그가 말했다. 이게 없으면 전투기 한 대도 뜨지 못합니다. 전 세계에 이걸 만들 수 있는 건 3군데뿐이고 그중 2곳이 한국입니다.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 주름 깊은 얼굴 속엔 어떤 자부심과 체념이 공존했다. 40년 전엔 우리가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젠 그들이 우리에게 배우죠. 나는 손끝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홍보 영상이 아니었다. 전 세계에 보여주려는 데이터 폭탄이었다. 도윤은 협상을 방송으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백악관이 생중계로 한국을 굴복시키려 한다면 한국은 팩트로 제국을 공개 해부하려는 것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보고가 올라왔다. 미국 쪽 반응은 아직 없습니다. 방금 전 워싱턴 포스트에 트럼프 발언 유출 기사가 올라갔습니다. 강도윤은 조용히 모니터를 돌려봤다. 헤드라인이 선명했다. 한국은 돈으로 안 되면 땅으로 갚게 하라. 트럼프 비공개 만찬 발언. 이수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건 전면전입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다. 전쟁은 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정보가 무기죠. 그의 손이 다시 키보드 위로 움직였다. 72시간 카운트다운 시작이라는 문장이 스크린에 떴다. 시간은 새벽 3시. 한국은 한 번도 총을 들지 않았지만 이미 제국의 심장에 손을 얹고 있었다. 나는 워싱턴의 호텔 방에서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다. 커튼 틈 사이로 보이는 미국 국기의 붉은 줄무늬가 새벽의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번졌다. 심장이 느렸다. 세상은 모른다. 나는 중얼거렸다. 누가 진짜 스위치를 쥐고 있는지.
워싱턴 국무부 회의실. 커튼이 닫히고 157개의 카메라가 다시 불을 밝혔다. 휴식 후 재개된 협상장은 마치 법정 같았다. 기자석에는 CNN, BBC, NHK, 알자지라까지 모두가 같은 문장을 되뇌고 있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공개 신문이다. 나는 손끝에 식은땀이 맺혔다. 대통령의 72시간 통첩이 던져진 이후 한국은 단 한마디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알았다. 오늘 그들의 답이 나온다는 걸. 문이 열리고 7명의 한국 대표단이 들어왔다. 그 선두에 선 남자. 강도윤. 어제까지만 해도 외교관이었지만 오늘 그는 마치 전장을 향하는 장군 같았다. 그의 손목엔 낡은 디지털 시계가 있었다. 그건 아들이 선물했다는 별시계. 아빠 시간은 내가 지켜줄게. 아이의 낙서가 새겨진 시계였다. 회의장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미국 측 15명, 한국 측 7명. 숫자만으로도 힘의 균형은 명확했다. 그때 미국 수석대표 존 마이클스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한국은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입니다. 그런 나라가 주한미군 비용의 18%만 부담하는 게 공평합니까? 그의 어조는 부드럽지만 칼날 같았다. 일본은 86%, 독일은 28%. 그에 비해 한국은 18%. 이건 동맹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숫자가 화면을 채웠다. GDP 그래프, 분담 비율, 국제 여론조사. 그 아래에는 붉은 글씨가 떠올랐다. 97% 세계 여론, 한국은 방위비 더 내야. 회의실이 웅성거렸다. CNN 앵커가 중계했다. 압도적인 수치입니다. 한국의 입장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나 역시 숨이 막혔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게임은 끝났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강도윤의 눈빛은 달랐다. 그는 미세하게 웃었다. 이제 저희 이야기를 할 차례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다. 숫자로만 본다면 한국은 분명 약소국일 겁니다. 하지만 동맹이란 단어가 언제부터 숫자로 계산되는 거래입니까? 그는 노트북을 열었다. 스크린에 새로운 그래프가 떠올랐다. 기존 토지 임대가치 대한민국 1953년에서 2025년. 총 합 1238조 원. 회의실이 술렁였다. 마이클스가 헛웃음을 흘렸다. 그게 뭡니까? 74년간 미국이 무상으로 사용해온 주한미군 기지의 총 면적입니다. 용산, 평택, 오산, 군산 전부 합쳐 약 200제곱킬로미터. 여의도 면적의 70배죠. 도윤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그 땅을 지금 시가로 환산하면 평당 평균 2,500만 원. 74년치 누적 이자까지 계산하면 1,238조 원이 나옵니다. 마이클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터무니없는 계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넘겼다. 여기 보십시오. 2019년 미 국무부 내부 문서. 한국 기지 없이는 태평양 전략 자체가 불가능하다. 당신들의 보고서입니다. 그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한국은 미국 패권의 전진기지이며 그의 상실은 태평양 방어선 붕괴를 의미한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너졌다. 도윤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당신들은 우리를 지켜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패권을 떠받쳐준 겁니다. 그는 시선을 들어 말했다. 그러니 13조 원이라 그건 임대료 하루치에도 못 미치죠. 순간 CNN 카메라가 도윤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그는 미소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담담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전 세계를 전율시켰다. 나는 화면 너머에서 그의 눈빛을 바라봤다.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다. 그건 관념의 뒤집힘, 약자가 아닌 강자의 진짜 정의였다. 마이클스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소리쳤다. 이건 협박입니다.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진실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의실이 정지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발하듯 터졌다. CNN 앵커가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엄청난 반전입니다. 한국이 오히려 미국의 청구서를 내밀고 있습니다.
나는 눈을 떼지 못했다. 이건 보도가 아니라 목격이었다. 동맹이라는 단어가 70년 만에 제정이 되는 순간, 그날 이후 나는 기자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한 가지 문장을 마음속에 새겼다. 진짜 동맹은 대등할 때만 존재한다. 국무부 회의실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도윤의 발표 이후 미국 측 인사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모든 카메라가 그의 노트북 화면을 비추고 있었고 스크린에는 여전히 1238조 원이라는 숫자가 붉은 잉크로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CNN, BBC, NHK 모든 중계 화면이 그 숫자를 확대하며 자막을 띄웠다. 한국, 미국의 1238조 원 요구. 그때였다. 강도윤의 노트북에서 새로운 신호음이 울렸다. 정부 채널 연결 완료. 이수진 외교관이 짧게 속삭였다. 도윤은 천천히 키보드를 눌렀고 그 즉시 회의실 중앙의 대형 스크린이 바뀌었다. 검은 화면이 사라지자 4개의 회사 로고가 동시에 떠올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기자석이 술렁였다. 지금 민간 기업을 연결하는 겁니까? CNN 기자가 중얼거렸다. 그러나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노트북을 닫고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다. 곧 첫 번째 영상이 시작되었다. 삼성전자 대표가 회의실을 향해 정면을 응시했다. 우리는 정부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산업의 생명선과 같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그 울림은 군사 선언보다 무거웠다. 이어서 SK하이닉스 대표가 화면에 등장했다. 반도체 공급망 조정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국제기자단 사이에서 숨소리가 새어나왔다. 이건 국가 단위의 경제전쟁 선언 아닌가? 한 외신 기자가 입술을 깨물었다. 현대자동차 회장이 카메라 앞으로 나섰다. 자동차 산업은 단순한 생산이 아닙니다. 우리는 국가의 동력 기술의 심장입니다. 누가 누구를 지켜주는지 이제는 명확히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LG에너지솔루션 대표가 화면에 나타났다. 전력, 배터리, 소재. 세상은 우리 기술에 의존합니다. 우리는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다. 도윤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보셨습니까? 우리는 동맹이 아니라 협력체입니다. 당신들이 지켜준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일으킨 세상입니다. 그는 손목에 낡은 시계를 잠시 매만졌다. 이 시계는 제 아들이 그려준 별입니다. 시간의 방향을 잃지 말라는 뜻이죠. CNN 앵커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국 정부와 민간 산업이 완벽히 일치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른 외신들은 한국 시스템 전략 경제 방패라는 자막을 띄웠다. 세계가 처음 보는 광경이었다. 존 마이클스는 말을 잃은 듯 자리에서 꼼짝하지 못했다. 그의 옆에서 한 보좌관이 조용히 속삭였다. 장관님, 그들은 협력을 무기화했습니다. 협력을 무기로 바꿨다고. 그 말은 전혀 과장이 아니었다. 한국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산업 전체를 동원해 제국의 무릎을 꿇리고 있었다. 나는 카메라 뒤에서 숨을 삼켰다. 눈앞의 장면은 더 이상 외교가 아니었다. 이건 문명 간의 대화 방식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우리는 대립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맹이란 단어가 일방적인 희생을 의미하지는 않죠. 진짜 동맹은 균형입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회의실에는 묘한 울림이 퍼졌다. 그것은 승리의 환호가 아니라 존중의 침묵이었다. 나는 마이크를 쥔 채 중얼거렸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한국은 기술로 시스템으로 세상을 설득하고 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더 이상 기사 제목으로 남을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건 한 나라가 스스로를 증명하는 방식이었다. 버지니아 콘티코 새벽 1시 40분. 박물관 광장 위로 수십 대의 드론이 떠올랐다.
미 해병대 기지 한복판에 설치된 거대한 스크린엔 미국 성조기가 불타오르듯 물결쳤다. 나는 기자석에서 마이크를 붙잡고 있었다. 여기는 CNN 특파원 정하율 대통령의 비상연설이 시작됩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손은 단단히 고정돼 있었다. 조명이 꺼지고 단상 위에 그림자가 걸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그는 연설문을 접어들고 청중을 천천히 훑었다. 이제 우리는 동맹의 이름으로 약탈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첫 문장은 대포 같았다. 장성들의 눈빛이 흔들렸고 기자석이 웅성거렸다. 우리가 지켜온 나라들은 이제 자신들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한국, 독일, 일본 모두 예외가 아닙니다. 그의 손끝이 공중을 가르며 흔들렸다. 청중석 뒤편에서 한 장군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 미묘한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다. 누군가 속삭였다. 불편해하네. 대통령은 계속 말했다. 우린 세계의 경찰이 아닙니다. 이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둘 것입니다. 그의 어조에는 오만과 확신이 섞여 있었다. 장성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그들 대부분은 실제로 한국,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 부대를 지휘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의 전우 중 상당수가 한국 땅에서 잠들어 있다. 나는 줌 렌즈로 그 얼굴들을 포착했다. 누군가는 이를 악물었고 누군가는 눈을 감았다. 이건 외교가 아니라 도박이야. 트럼프가 다시 연설문을 펼쳤다. 72시간 안에 대답이 없다면 우린 동맹을 재정의하겠다. 그 말이 떨어지자 플래시가 폭발했다. 이건 압박이 아니라 각성이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다. 우린 이용당하는 걸 끝낼 것이다. 청중석 일부에서 박수가 터졌지만 미약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느꼈다. 그 박수엔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힘이 아니라 불안, 확신이 아니라 공포. 제국의 심장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연단 옆에 통신관이 급히 메모를 건넸다. 트럼프가 받아 읽기 전에 잠시 멈췄다. 그 짧은 정적 사이에 백악관 비서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다. CNN 중계 화면 하단에 긴급 속보가 떴다. 한국 반격 개시. 1238조 청구서 및 산업연합 발표. 회의실의 공기가 깨졌다. 트럼프의 얼굴이 굳어지고 마이크가 그의 손에서 잠시 미끄러졌다. 뭐라고? 그는 속삭였다. 청중석은 웅성거림으로 폭발했다. 1238조? 미친 짓이야. 그거 진짜야? 피드를 확인해봐. 통신 요원들이 허둥지둥 움직였다. 나는 숨을 삼켰다. 서울이 먼저 움직였다. 그들의 발표가 실시간으로 미국 본토 연설을 덮은 것이다. 세계가 순식간에 방향을 바꿨다. 트럼프는 마이크를 다시 붙잡았다. 가짜 뉴스다. 우릴 속이려는 선전이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그때 군중 속 한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 이너프. 단 한마디였다. 그리고 이어진 침묵은 더 무거웠다. 그는 전우를 한국에서 잃은 사람 중 하나였다. 그들은 빚진 게 아니라 함께 싸운 나라입니다. 그 말이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다. 순간 연단의 공기가 갈라졌다. 트럼프가 눈을 치켜떴다. 싯다운 제너럴. 앉으세요 장군. 그러나 장군은 앉지 않았다. 대통령님, 이건 리더십이 아닙니다. 오만함입니다. 순간 카메라 셔터가 터졌다. CNN 앵커가 외쳤다. 이건 전례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연설 중 현역 장군의 공개 항해.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제국의 무대 위에서 균열이 일어났다. 그리고 그 틈으로 한국의 목소리가 세계를 파고들고 있었다. 보도합니다. 나는 마이크를 쥔 채 속삭였다. 제국이 처음으로 스스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서울 새벽 4시. 청와대 지하 위기관리센터의 불빛이 꺼지지 않았다. 벽면의 스크린엔 워싱턴 현장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트럼프의 연설, 장군의 항해, 그리고 전 세계의 술렁임. 그 중심에서 강도윤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목엔 낡은 디지털 시계가 있었다. 시계 뒷판엔 작게 그려진 별 하나.
아이의 삐뚤한 손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아빠 시간 지켜주는 별이야. 아들 준호가 6살 때 새겨준 문구였다. 그때 그는 약속했다. 아빠는 내가 살아갈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들 거야. 이수진이 옆에서 속삭였다. 국장님, 미국 쪽 채널 반응이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톤은 혼란 상태입니다. 연설 현장 내부에서도 분열이 감지됩니다. 그는 시계를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예상보다 빨리 균열이 왔군. 이수진이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린 공격하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적이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 자신들이 무엇에 의존해 왔는지를. 그 말이 끝나자 화면이 바뀌었다. 대한민국 지도 위에 수백 개의 작은 점이 켜졌다. 레이더 부품 공장, 반도체 라인, 위성통신국. 그 하나하나가 나라의 심장이었다. 이건 방어선이 아닙니다. 도윤이 천천히 말했다. 우리가 가진 건 기술의 별자리입니다. 그 별들이 서로 연결될 때 우린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아요. 이수진은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드님이 자랑스러워하겠네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아니에요. 이건 싸움의 절반뿐입니다. 그는 다시 모니터를 바라봤다. 워싱턴의 화면에는 여전히 소란이 이어지고 있었다. CNN은 한국의 1238조 청구를 실시간으로 분석했고 BBC는 더 밸런스 어브 파워 시프트 이스트라는 제목을 달았다. 국장님. 이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섭습니다. 도윤은 잠시 그녀를 바라봤다. 이건 두려운 게 아니라 낯선 겁니다. 우린 이제야 우리 힘을 보는 거예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낯선 건 언제나 두렵죠. 하지만 그게 진짜 성장입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다. 워싱턴 본선 연결입니다. 교환원이 말하자 도윤은 수화기를 들었다. 강도윤입니다. 스피커에서 낮고 거친 영어가 흘러나왔다. 이건 게임이 아닙니다, 미스터 강. 그는 대답했다. 게임이라면 당신들이 만든 판이겠죠. 우리도 손을 쓸 수 있습니다.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다. 하지만 당신들이 쓸 손은 이미 우리 부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의 조명이 낮아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 한강 위로 별빛이 반짝였다. 그 별들은 마치 도시 위의 별자리처럼 움직였다. 그는 속삭였다. 준호야, 내가 그려준 별, 이제 보이니? 이건 아빠의 별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별이야. 그의 눈가에 미묘한 빛이 스쳤다. 이수진이 조용히 말했다. 국장님, 한국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진짜. 새벽의 72시간이군요. 워싱턴 국무부 회의실은 새벽의 공기에 잠겨 있었다. 수십 개의 카메라가 여전히 켜져 있었고 벽시계의 초침이 귓가를 때릴 만큼 조용했다. 마이클스의 얼굴에는 피로와 분노가 동시에 묻어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낮게 말했다.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하시죠. 한국은 13조 원을 낼 겁니까? 아니면 동맹을 잃을 겁니까?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확신처럼 들렸다. 이미 승리를 예감한 눈빛이었다. 강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닫았다. 플래시가 터졌다. 정적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도 제안을 하나 드리죠. 마이클스가 미간을 찌푸렸다. 제안이요? 지금 협상이 끝나가고 있는데 무슨 제안입니까? 도윤은 잠시 손목의 시계를 바라봤다. 당신들은 돈을 요구했죠. 하지만 우린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화면엔 굵은 제목이 떠올랐다. 한미기술동맹 2.0 공동 제안서. 순간 기자석이 술렁였다. CNN 앵커의 목소리가 겹쳤다. 브레이킹 뉴스 코리어 프로포지즈 누 얼라이언스 플랜. 마이클스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또 무슨 쇼입니까?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쇼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요구한 13조 원, 그 금액 그대로 투자하겠습니다. 단 그것을 방위비가 아니라 미래비로 부릅시다. 회의실의 공기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도윤은 클릭 한 번으로 차트를 띄웠다.
한국이 13조 원, 미국이 13조 원, 여기에 양국 민간기업 투자까지 더해 총 33조 원. 이 펀드는 반도체, 우주항공, 인공지능, 신재생 에너지 공동개발에 사용됩니다. 스크린 위 그래프는 파도처럼 움직였고 국가 간 경쟁의 언어가 협력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마이클스는 말을 잃은 듯 굳어 있었다. 도윤이 한 걸음 다가서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는 돈을 내라는 협박 대신 함께 만들자는 제안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CNN 화면 하단엔 자막이 떴다. 한국은 방위에서 창조로 동맹을 재정의합니다. 기자들이 숨을 삼켰고 미국 대표단 일부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마이클스는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13조라. 우리가 요구한 금액 그대로군. 하지만 그걸 투자라 부른다고 해서 이게 통할까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다. 당신들은 아직 동맹을 비용으로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산으로 봅니다. 그게 바로 미래의 계산법이죠. 그는 손목에 시계를 매만졌다. 시간이 바뀌면 단위도 바뀌는 법입니다. 회의실 뒤쪽에 스크린이 바뀌며 세계 각국의 실시간 반응이 뜨기 시작했다. BBC 한국 대립을 협력으로 바꾸다. 블룸버그 워싱턴에서 탄생한 아시아의 뉴밸런스. 도윤은 그 반응을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다. 지금 이 순간 세상은 싸움보다 창조를 더 원합니다. 마이클스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처음으로 웃음 아닌 미소를 지었다. 그 말 믿어보고 싶군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계약서 대신 동맹서를 씁시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잠시 망설이던 마이클스가 그 손을 잡았다. 그 악수는 압박이 아닌 존중의 표시였다. 플래시가 터졌고 세상은 그 장면을 기억했다. CNN 앵커의 목소리가 떨렸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역사입니다. 한국은 권력의 의미를 지배해서 파트너십으로 새롭게 썼습니다. 나는 카메라 뒤에서 숨을 삼켰다. 모든 전쟁은 숫자로 끝났지만 오늘은 단 한 문장으로 마무리됐다. 우린 당신들의 보호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신 함께 걸을 미래를 원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달라졌다. 미국의 기자들이 박수를 쳤고 한국 대표단의 눈빛은 단 한 방향을 향했다. 스크린 속 미래의 지도가 서서히 떠올랐다. 그 중심에는 국경도 금액도 군사도 아닌 단 하나의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미래를 창조하다. 워싱턴의 새벽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긴 밤의 협상이 끝난 뒤 도시 전체가 잠시 멈춘 듯 했다. 국무부 건물 앞 계단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아직 믿지 못한 듯 흔들리고 있었다. 방금 전 한미 양국 대표가 새로운 동맹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CNN 앵커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그 말이 끝나자 박수와 함성이 뒤섞였고 카메라 플래시가 새벽 안개를 하얗게 찢어냈다. 강도윤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지만 그의 얼굴엔 묘한 정적이 깃들어 있었다. 누군가가 물었다. 국장님, 이건 결국 승리입니까? 그는 잠시 웃었다. 아니요, 시작입니다. 그의 손목엔 여전히 낡은 디지털 시계가 있었다. 그 뒷면의 별은 희미했지만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는 시계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시간은 멈춘 게 아니야. 방향만 바뀐 거지. 마이클스가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오늘은 내가 졌네요. 그의 눈빛엔 패배가 아닌 존중이 있었다. 패배라니요. 우리 둘 다 이겼습니다. 도윤이 대답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자 주변의 기자들이 셔터를 눌렀다. 그 악수는 전 세계 뉴스 첫 화면에 실렸다. 라이벌리 엔즈, 파트너십 비긴즈. 경쟁은 끝나고 파트너십이 시작됩니다. 이수진이 다가와 속삭였다. 국장님, 한국 정부 쪽에서 연락 왔습니다. 전 세계 주요 통신사에서 공동보도 요청이 들어왔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진짜 전쟁은 뉴스에서 시작되겠군요. 잠시 후 그는 회의실 창가로 걸어갔다. 유리창 밖으로 붉은 빛이 번지고 있었다. 새벽이었다. 워싱턴의 하늘 끝에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그 빛이 그의 얼굴을 천천히 비췄다. 그는 낮게 속삭였다. 우린 복수를 원한 게 아니었어. 존중을 원했을 뿐이지.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모든 카메라가 그 순간을 포착했다. 서울에서도 같은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한강 위로 새벽 안개가 피어오르고 멀리 과천과학관 옆의 공원에서 소년 준호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엄마, 별이 보여요. 그의 작은 손목에는 아빠의 낡은 시계를 닮은 모형 시계가 있었다. 별 하나가 새겨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시계.
그는 그 별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게 아빠의 별이야. 하늘은 천천히 붉게 물들었다. 서울의 전광판에는 새로운 뉴스가 흘렀다. 한국 세계 최초 기술동맹 선언. 패권 아닌 균형의 시대를 열다. 그때 준호의 시계가 짧게 삐 소리를 냈다. 마치 그 신호에 맞춰 도시 전체가 깨어나는 듯 했다. 버스 정류장에 불이 켜지고 공장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고 있었다. 과천의 하늘 아래 한 남자가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다. 강도윤은 비행기표를 쥔 채 창밖의 빛을 바라봤다. 워싱턴으로 향하는 첫 항공편이었다. 다시 돌아가십니까? 이수진이 물었다. 그래요. 이번엔 싸우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는 미소 지었다. 함께 만들기 위해 갑니다. 그 말에 이수진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 사이 첫 햇살이 비쳤다. 그는 손목의 시계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다. 별 하나 그 안에는 나라의 시간과 약속이 새겨져 있었다. 준호야, 이제 아빠 시간은 모두의 시간이야. 그 말과 함께 비행기가 구름 위로 떠올랐다. 새벽의 공기 속에서 은빛 날개가 반짝였다. 그리고 그날의 제목이 전 세계 뉴스에 남았다. 대한민국 제국의 새벽을 깨우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기반으로 각색하고 재구성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잊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나레이터 송혜나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